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그 다음에 쇼킹을 또 받게 된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2018년도부터 리플 XRP에 투자를 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XRP가 해킹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리플 XRP가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굉장히 저는 쇼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지갑이 아니라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의 지갑을 해킹했다라는 거에 제가 다시 한번 두 번 쇼킹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XRP에 어쩌면은 악재가 조금 발생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긴 할 건데요. 제가 좀 예측을 해보건데 리플사의 내부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을 추측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인니스에서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보안업체에서 지금 리플 해킹의 정황이 발견되어졌다. 약 1.12억 달러 정도 되는 XRP가 피해가 추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도난당한 자금은 뭐 MEXC, 게이트.io, 바이낸스, 크라켄, OKX 등 이제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세탁이 됐다라고 이제 정황이 되어져 있는데 뭐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에서도 이제 XRP 투자 유의를 촉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슨이 이제 개인 XRP 계정이 해킹당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영향받는 주소 동경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했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나의 개인 XRP 계정 중 일부에 무단 액세스가 있었다. 우리는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받은 주소를 동결하도록 거래소에 알렸다. 이미 법 집행기관이 해당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법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눈치 없게 웨일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해킹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원래 해킹이다 라고 이제 추측에 대해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형은 아마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건데 리플사의 해킹은 아니다. 개인 월렛의 해킹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리플사의 해킹은 아니고 누군가 원래 바로 크리스 라슨의 개인 월렛이 해킹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크리스 라슨의 지갑, 개인 지갑이라고 하지만 해킹당한 것은 결국 리플사가 해킹당한 거나 뭐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해킹당한 크리스 라슨의 지갑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리플사 마크가 딱 보이고요. 웹사이트도 리플닷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 라슨의 개인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땐 투자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리플사가 해킹당한 거나 뭐 다름이 없다. 그래서 빵형이 말한 것도 맞고 이제 크리스 라슨 실제로 이제 해킹당한 것도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해킹당한 이 지갑 주소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리플에 관련된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 라슨의 7번째 지갑으로 표시된 부분도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추적을 하면요. 요 해킹 당했던 요 주소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액티베이트 된 이 주소를 활성화시킨 지갑이 있습니다. 이 펀딩 원래 1에서 100개의 XRP를 요 지갑으로 보내서 이 지갑을 활성화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펀딩 원래 1을 좀 살펴보면요. 크리스 라슨의 지갑이고 크리스 라슨이 이제 XRP를 이제 여러 가지 분배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의 개인 XRP 계정 중 일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갑 중에서 하나인 이 펀딩 원래 1에서 여기에서 자금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갑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킹당한 지갑을
액티베이트 시킨 요 지갑이 펀딩 월렛 1이에요. 그래서 크리스 라스는 펀딩 월렛 1, 2, 3 뭐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지금 이 펀딩 월렛 1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프로드 얼럿이 뜨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스캠 지갑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라슨의 지갑인데 왜 스캠 알람이 떴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펀딩 월렛 1을 액티베이트한, 이제 생성시킨 그런 지갑이 바로 이제 크리스 라슨, 정확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500밀리언 XRP를 초기에 넣음으로써 활성화시킨 지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슨의 지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라슨의 요 지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 지갑입니다. 요 지갑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네시스 밸런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 라슨이 원래 원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본 지갑에서 이 펀딩 월렛으로 500밀리언 개 XRP를 보내서 활성화시켰고, 이 펀딩 월렛 지갑에서 다시 이렇게 오늘 해킹당했던 이 지갑으로 XRP 100개를 보내서 활성화시켜서 자금을 넣어놨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지갑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지갑은 그냥 피해를 당한 지갑이고, 뚫린 지갑은, 말 그대로 해킹이 뚫린 지갑은 바로 이 크리스 라슨의 펀딩 월렛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킹 피해당한 요 지갑에 대해서는 8개 주소로서 코인이 빠져나가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로 이제 자금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 8개 지갑을 살펴보면요, 이 8개 지갑도 이렇게 프로드 얼럿 뜨고 이제 사기성 스캠 지갑으로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8개 지갑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액티베이트를 봤을 때 리플 요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 요 지갑, 그 크리스 라슨이 피해당한 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간 요 지갑들 통해서 거래소로 빠져나간 거고, 실제로 가장 크게 좀 피해를 본 게 바로 요거 펀딩 월렛 1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500밀리언 XRP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2024년 1월 30일 요쯤을 많이 봐야 되죠. 보시면은 이렇게 2밀리언, 8밀리언, 18밀리언, 20밀리언, 5밀 이렇게 뭐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2026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갔고, 이 지갑이 털리게 된 거다. 이 지갑이 털리게 됐지만 이거 좀 의심스럽죠. 이건 크리스 라슨의 지갑이고, 피해본 지갑은 이 지갑인데, 피해보고 거래소로 이제 팔려지게 된 것은 이 지갑인데, 지금 이 지갑이 스캠으로 된 것으로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측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플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이 펀딩 월렛을 해킹을 해서 자금을 뺐다라는 거거든요. 해킹을 해서 자금을 뺐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리플사의 이 크리스 라슨의 펀딩 월렛 1의 이 허점, 이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펀딩 월렛 1의 허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해킹을 하고 자금을 빼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사 내부의 소행일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가설 추측입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 라슨 개인이 이제 XRP를 매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매도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 라슨의 자작극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추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이제 크리스 라슨이 보시면은
법 집행기관이 해당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슨이 요 세 번째 자작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리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해킹을 했다. 두 번째 리플사의 내부 소행, 리플사를 잘 알고 있고 크리스 라슨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해킹한 정황이 뭐 정황으로 보여진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요 펀딩 원래 1 말고도 2, 3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펀딩 월렛을 해킹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프로드 얼럿이 떴기 때문에 이것이 해킹한 그런 사람들의 지갑이 되어버린 거죠. 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갑을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는 요 지갑만 매도한 그런 정황으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크리스 라슨이 나름대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지갑이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드 얼럿이 뜨지 않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피해본 지갑이고 문제 없는 지갑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요 지갑이 이제 털리게 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크리스 라슨은 잘 알고 있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펀딩 월렛을 좀 더 잘 관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털리게 된 거니까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 펀딩 월렛 1에 대한 이 지갑을 허술한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크리스 라슨이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 라슨의 지갑을 해킹하고 이 지갑을 통해서 거래소를 빼서 해킹을 해서 자금을 인출한 그런 정황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죠. 이 크리스 라슨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량들이 이미 풀려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 라슨의 지갑이 리플사의 지갑, 우리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리플사의 지갑이잖아요. 그래서 매도하지 않아야, 시장에 풀리지 않아야 XRP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되는 건데, 이런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XRP 물량이 마켓에 풀려나기 시작을 했고, 보면은 약 1억 달러 이상에 되는 자금이 시장에 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해킹범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요, 보시면은 프로드 얼럿 뭐시죠? 여기 보면은 25밀리언 XRP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아마 자금 동결이 돼서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XRP 물량은 거의 다 풀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리플사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이 되어지고, 지금 50센트 정도 XRP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이 되어져서 원래 가격 60센트로 다시 머물러 주기를 좀 바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해프닝이고 나중에 또 잘 정리가 되면 다시 좋은 상황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악재, 또 다른 해프닝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